한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시작되는 4박 5일의 대게잡이. 수심 400m 바닷속 깊이 내려놓은 2,000여 개의 통발을 끌어올려야 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물 작업. 검푸른 바다 속에서 겨울철 동해안의 귀한 손님 대게가 모습을 드러낸다. 황금빛 대게를 찾아 떠난 이들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포항 구룡포항. 과메기와 오징어, 고래 등 많은 수산물이 넘치지만 그중에 으뜸은 대게다. 구룡포항의 대게잡이 어선은 20여 척. 그중 하나인 어선이 출항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기름의 양이 4,000리터를 넘어선다. 일로 하고 또 돌을 찌개 일로 하고 작업할 찌개 일로 하고 막다 포함시켜가지고 막 한 7,000리터 심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넣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멀리 가지고 작업을 오래 하기 때문에 많이 넣고 요 11배달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쉬고. 긴 여정인 만큼 준비할 것도 많다. 이게 뭔가요? 통발, 대게 통발. 연안에서는 어종 보호를 위해서 통발 조업에 수심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네로 나가는 배는 허가를 받으면 통발과 그물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나갈 때 대략 몇 개 정도 싣고 나가요? 5,000개. 5,000개. 한 번 출항에 통발 5,000개. 엄청난 양이다. 오전 9시 대게잡이 배들이 출항을 서두른다. 57톤급 선박도 드디어 항구를 떠나서 긴 여행길에 오른다. 당분간 육지와는 안녕이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독도 바깥이요. 독도요? 예.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될까요? 18시간. 18시간. 목적지는 독도 근해. 100길로 170마일, 약 300km 떨어진 곳이다. 가까운 동해안을 두고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바다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획량이 많이 감소됐지. 몇 년 전보다 지금 현재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고. 동해 연안은 대게잡이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활동 영역이 넓은 울릉도나 독도, 서일본 근해까지 나가는 것이다. 배 위에서 18시간. 가는 동안 체력 비축을 위해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새벽 3시. 조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선원들을 깨운다. 몸은 깨었는데 아직 정신이 깨질 않았다. 캄캄한 새벽바다. 높은 파도로 요동치는 배 위에서 선원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 찾아야지. 양말해야지. 수박해야지. 양말해야지. 멀리 통발의 위치를 알리는 부표가 보인다. 부표에는
저마다 배 고유의 표식이 붙어 있다. 갈고리로 부표를 건져 줄을 끌어올리는 기계인 양망기에 연결한다. 예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요즘은 양망기 덕에 한결 힘을 덜었다. 통발을 내려놓은 곳의 수심은 약 400m. 밧줄이 올라오는 데만 한참이 걸린다. 한 10분 걸려. 네? 길다 올라오려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밧줄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밑에 있는 게? 600m. 600m요? 검푸른 바다에서 첫 번째 통발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대게는 없고 고등 몇 개뿐이다. 연이어 올라오는 빈 통발. 부푼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시작부터 영 시원치 않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기대도 실망도 아직은 성급하다. 바다의 일은 알 수 없는 까닭이다.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고 그렇지. 다음 통발도 상황은 마찬가지. 황금어장이라는 독도 근해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럴 때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련 없이 다른 부표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그 사이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멀리 점처럼 조그만 부표가 나타났다. 드넓은 바다에 내려진 통발을 걷어올리는 일은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다. 어떤 통발에 대게가 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많이 올라오겠죠. 바다도 많이 올라올 필요 없고, 내가 바다도 많이 올라올 필요 없고. 긴장되시겠어요? 긴장은 내일 하던 건데. 말은 이렇게 덤덤하게 해도 이번에는 기대를 가져본다. 힘껏 통발을 건져 올리자 드디어 동해안의 귀한 겨울 손님 대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야 조금씩 대게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렵게 잡은 대게를 다시 바다에 던지는 선원들. 잡는 족족 망설이지 않고 바다에 던져버린다. 여기 좀 다 버려. 여기가 새끼니까 커서 오라고요. 커서 오라고 새끼니까.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몸 길이 9cm 이하의 치어들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속칭 빵게라고 하는 암컷 대게 역시 잡아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육지로 시로와 분류했지만 요즘엔 치어를 배에 싣고 있는 것도 불법이다. 잡는 즉시 바다에 버리는 이유다. 대게가 사라지면 이들도 더 이상 바다에 있을 수 없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더 많이 내주는 것. 그게 바다의 법칙이다. 어느새 하늘이 붉은 태양빛으로 변한다. 대게는 러시아, 일본, 알래스카 그리고 한국 동해에 서식한다. 따뜻한 수온은 견디지를 못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잡을 수 있다.
이제야 묵직한 대게가 손맛을 느끼게 한다. 그중 최고로 치는 건 바로 박달 진짜 많아요. 이거 한 마리에 뭐 7, 8만 원 이래 나가는데 이거 한 마리.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처럼 곧다고 해서 대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리는 모두 10개로 너도 대게, 붉은 대게 등 종류도 여러 가지다. 짙은 황금색의 속살이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박달 대게가 최상급이다. 가만 거 그거 연문기네 연문거. 상당히 연문이죠. 이 자체가 연문이다. 대게 몸통에 붙어있는 검은 점은 박달 대게에만 있는 특징이다. 일주일 전 미리 투망한 통발이 모두 15군데. 한 줄에는 180개에서 200개 정도의 통발이 연결되어 있다. 약 3,000개의 통발이 바다 곳곳에 숨어있는 셈이다. 한 번 양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반.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끌어올리고 분류하고 또 끌어올리기가 끝없이 반복된다. 어느새 수조가 그득 채워졌다. 밤새도록 겨울바다와 씨름한 끝에 수확한 귀한 바다의 보물이다. 통발을 끌어올리는 일은 선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뱃머리에서 통발을 올려서 대게를 꺼내는 동안 양망기에서 팽팽하게 밧줄을 당기고 있는 베테랑 선원. 작업 상황을 봐가며 감았다 쉬었다 속도를 조절한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의 손에 선원들의 안전이 달려있다. 여기하고 앞에하고 같이 손발에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사고가 나지. 전부 다 뭐 사람 손 돌리는데 가만 보면 손 갈아 여기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 전부 다 뭐 사람 해뒀어. 줄이 잘못 풀리면 선원들이 바다에 빠질 수 있다.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대게가 더 많이 잡히기 시작한다. 대게는 잡는 즉시 수조에 넣어서 바닷속 환경과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 싱싱하게 살려서 가는 게 중요하다. 양망 작업이 끝나면 30분 정도 부표를 찾아 이동한다. 그 사이에도 선원들은 쉴 틈이 없다.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선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생한 만큼 실한 대게가 많이 올라왔다. 대게를 상자에 담을 때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한 층은 가로로, 한 층은 세로로 쌓는 것이다. 요래가 선별로 좋아. 그런데 가위가 뭐 고기 부으면 다리 안 빠져. 그래가 상대 넣으면 그대로. 대게를 가득 채운 상자의 무게는 40kg 내외. 적게는 30마리에서 많게는 70마리까지 들어간다. 기대보다 많은 어획량에 선장도 가판이 위까지 나왔다. 40년 배를 탔지만 만선의 기쁨은 늘 새롭다. 이 정도면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많이 잡힌 거지.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기분 좋지. 작업 시작 12시간 만에 가판 아래 창고가 채워졌다. 하지만 한 번 출항했을 때 어획량은 100상자를 넘지 않는다. 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민들 스스로 만든 약속이다. 상자를 한층 쌓고 나면 나무 판자를 놓고 못질을 한다. 아, 노을 좀 하고요. 파도가 치면 놀거든. 이걸 안 맞추면 노래가 다 치거든. 그리고 귀향할 때까지 하루 한 번씩 물을 갈아주며 3.5도의 수온으로 대게의 신선도를 지킨다. 선별까지 끝나면 이제 한숨 돌린다. 쉬는 시간은 이동하는 사이 3, 40분. 앉아서 겨우 등만 붙인 채 골아떨어진다. 경력 20년의 이 철존선은 그의 발가락은 늘 하얗게 퉁퉁 불어있다. 배 위로 들이치는 물에 장화 속까지 다 젖어서 늘 동상의 위험이 따른다. 아픈 데는 지금 다 아프지. 자고 깨면 어떻게 하나 지금. 여마 그런 게 아니고 다 몇 사람들 다 그렇게.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한없이 가혹한 바다. 그래도 자고 나면 다시 바다로 나간다. 그게 뱃사람들의 숙명이다. 그날 오후 갑자기 기상이 악화됐다. 거센 풍랑에 배가 사정없이 흔들린다. 난간에 기대선 선원들. 아슬아슬한 상황에도 조업은 멈추지 않는다. 온몸을 밀어내는 거친 비바람에도 묵묵히 작업을 계속한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던가. 변화무쌍한 겨울 바다는 매 순간이 고비다. 특히 겨울에 가장 무서운 것은 파도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줄이 끊기는 사고도 많이 하고, 한 발에 넘어간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파도가 쉼없이 배를 흔든다. 바람은 거세고 바닷물은 미끄러워 위험천만한 상황. 어부들에게 바다는 전쟁터다. 바다가 난폭해질수록 선장은 더욱 침착해진다. 그 정도면 좀 심한 건가요? 조금 심하지. 크게 심하지 않고 조금 심.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선장의 결정이 중요하다. 왼쪽과 당긴다. 다행히 파도가 잦아들었다.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서 전부 11명의 선원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 번 조업을 나오면 보통 6일 정도는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한다. 양쪽에 입장이 100개 갖다 놓으라고 이쪽에 저짝 걸 100개 갖다 놓으라고.
뱃머리에서 양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미에서는 빈 통발에 미끼를 넣어서 곧바로 투망을 한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투망 작업. 투망이요. 투망. 투망을 어떻게? 나갑니다. 뒤로 나갑니다. 대게를 빼낸 통발이 일렬로 줄지어서 배 뒷부분에 모인다. 나와라. 안 들리나? 부표를 바다에 던져넣는 아찔한 작업. 이거가 미국만 가서 시원하다고 생각해. 투망 작업을 할 땐 특히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풀리는 밧줄에 감겨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발 하나하나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던질 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밧줄이 어느 순간 채찍으로 돌변해서 몸을 후려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줄 작업을 가장 위험한 작업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부표를 던지면 투망 작업도 끝이 난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부표는 나침반이 돼줄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 지 20시간 만에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벗는다. 아이고, 시간이 이제 피곤해 죽겠구만. 좀 주무셔야 되겠는데요. 식사하시고 주무셔야죠. 예, 밥 먹고.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놀이기구처럼 흔들리는 배 위에 선원들의 밥상이 차려졌다. 먹음직스러운 대게 무침이 허기진 뱃속을 자극한다. 소주는 뭐가 이래? 종일 거친 파도와 싸운 탓인지 흔들리며 먹는 밥이지만 그 맛은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별미는 속이 꽉 찬 대게 다리다. 대게 맛이 어떠세요? 여기 맛있죠. 밥 먹어야 반찬이고. 번거롭지 않으세요?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숙사를 내가면 상관없니다. 선원들은 대개 최소 20년 경력의 백전 노장들. 힘들었다가도 따뜻한 밥 한 끼면 금세 기운이 생긴다. 오늘 밥 먹고 짐 좋게 자고 내일 또 고기 풀어야지. 선원들의 짧은 휴식 시간. 1년의 반은 한몸 돌아눕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한다. 그것도 서너 시간 쪽잠이 전부지만 이젠 출렁이는 바다가 집처럼 편안해졌다. 다시 조업이 시작되는 시간. 힘들게 잠을 떨치고 다시 배전에 나선다. 어제와 같은 반복되는 통발 작업. 20kg 정도의 통발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하루에 통발을 당겼다 놨다를 7, 8번.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대게가 귀한 대접을 받는 만큼 어부들도 벌이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겨울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대가치고는
그리 많지 않다. (12월) 한겨울 추위가 바늘 끝처럼 아프게 온 몸을 파고든다. 손발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다. 허리나 다리 안 아프세요? 아이고 아픕니다. 많이 아프다. 아프면 인간 되지. 안 아프면 인간이 아니야. 아이고. 육지로 돌아간다는 기대가 없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바닷물을 튕기며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통발. 바다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그런데 순조로운 항해에 복병이 나타났다. 통발의 밧줄이 엉킨 것이다. 가만 이거 가만. 야. 가만 가. 어찌 올라왔지? 가만 가. 나와보고. 양만기도 멈추고 말았다. 이거 원주인데 이거 타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데려 올려줘야지. 잘 나와봐라. 잘 나와봐라. 나와봐. 잘 나와봐. 최고참 선원이 난간에 서고 모두 줄 하나에 매달렸다.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진다. 나와봐. 얽힌 밧줄이 끊어지면 물속에 얽힌 수십 개의 통발을 모두 잃고 만다. 통발뿐만 아니라 애써 잡은 대게까지 다 놓칠 판이다. 좁은 난간에서 선원들이 사력을 다한다. 긴 사투 끝에 통발 하나를 올렸지만 아직 줄은 풀리지 않았다. 조마조마한 상황.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얽힌 통발이 또 하나 올라온다. 바다 끝까지 몸을 내밀고 사력을 다한다. 그리고 얽혀있던 세 개의 통발이 모두 올라왔다. 드디어 상황 종료다. 실타래처럼 얽힌 밧줄이 아까의 상황을 말해준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얼마나 꼬였는지 푸는 일조차 쉽지 않다. 바다에서 난관을 만날 때면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오케이 다 됐대. 다 됐대. 요거 타고 올라. 요 그 사이에도 계속 이동하며 통발을 찾아간다. 시간이 갈수록 선원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진다. 한 사람이 지체하면 작업 전체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시간지. 이거 또 땡길 긴데. 이동할 때 잠깐이라도 쉬려면 손을 게을리할 수 없다. 조업 이틀째가 되자 어느덧 가판 바닥이 대게 상자로 빼곡하다. 이번 출항은 성적이 좋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 툴툴 땡기고. 오늘 내일 오후부터 날씨가 기상이 많이 나쁘다고. 동해안에 풍랑주의보가 예보된 상황. 바다 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조업 마지막 날. 이번 조업은 대게 풍년이다. 먼 바다까지 나온 보람이 있다. 이제 이 녀석들을 싣고 돌아간다. 오가는 데만 이틀. 4박 5일의 조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그런데 배는 육지에 닿았지만 선원들은 아직 땅을 밟지 못했다. 이제 뭐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제 아니요, 내일 아침에 새벽 6시 되면 입찰 보기 때문에 집에 못 가고 배서 자야 돼. 일이 남아있어요.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5시나 됐어, 이미. 배에 대게가 실려 있으면 이들은 배를 떠나지 않는다. 고단한 대게잡이 어부의 삶이다. 배에서 하룻밤이 지났다. 드디어 독도 깊은 바다에서 온 대게가 육지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역한 대게는 경매장으로 이동해서 그대로 바닥에 쏟는다. 대게의 상태가 좋은지 경매에 참여한 이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하다. 대게 조업은 5월까지지만 이맘때 대게를 찾는 이들이 가장 많다. 수온이 내려가야 껍질이 단단해지고 살이 여물어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다. 경매장에 붉은 장관이 펼쳐졌다. 좋은 대게를 낙찰받기 위해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요즘엔 상급 대게나 박달 대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입찰을 끝으로 기나긴 조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장님 이제 다 꺼내신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기분 좋죠. 뭐, 기 안 죽고, 뭐, 가격 뭐, 평상시보다 뭐, 조금 나게 나갑니다. 매년 이맘때면 겨울의 맛 대게를 찾아 동해안으로 발길이 몰린다. 붉고 탐스러운 대게. 그 뒤에는 몇 날 며칠 사나운 겨울바다와 싸운 선원들의 노고가 숨어있다. 입항한 지 하루 뒤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다시 바다로 떠난다. 한창 바쁠 때라 5일 조업하고 하루나 이틀 쉬었다 또 뱃길에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발이 보이지 않는다. 통발을 끄는 양망기와는 다른 기계가 밧줄을 감는다. 하루의 휴식 끝에 다시 일터로 나온 선원들의 표정엔 고단함이 역력하다. 그래도 다시 힘을 끌어모은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선원들이 기를 쓰고 뭔가를 건져 올린다. 그물하고 통발이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켜줘요. 조류가 센 바다에서 그물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춧돌이다.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자망 조업은 그물을 바다에 수직으로 펼쳐서 지나가던 대게가 그물코에 꽂히면 들어올려서 잡는다. 그런데 대게를 그물에서 떼내지 않고 아예 그물째 잘라버린다.
10개나 되는 대게 다리에 그물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일일이 떼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거미줄처럼 그물이 대게를 꽁꽁 감싸고 있다. 특히 다리 사이에 얽힌 그물은 빼기가 더 까다롭다. 작업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하다가 뒤에 다리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뭐 빠지면 뭐 산만 먹어지요. 뭐 걷다가 빠질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물에서 올라오는 대게는 양이 많지 않지만 좀 더 높은 몸값을 받는 대게들이 많다. 그 새끼는 다리가 빠져가지고 그물 작업은 통발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훨씬 많이 간다. 100m 그물 50폭이 연결돼 있으니 전체 그물 길이만 5km다. 작업은 힘들지만 통발과 그물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다. 통발에서 올라온 애들보다 개들이 훨씬 크네요. 예, 크고 이거는 좀 비싸니다 이거는. 통발기는 막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한 3만 원. 쟤네들 왜 통발에 안 걸리고 그물에만 걸리는 건가요? 수심 깊은데 안 살리고 이거는. 올라오는 대게마다 속이 꽉 찬 상급 대게다. 얼핏 보기에도 다리 한쪽이 20cm는 넘어 보인다. 좋은 대게를 많이 얻으려면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아예 바다에 몸을 내놓고 그물에서 대게를 잘라내는 선원. 위험도 잊은 채 그저 묵묵하게 그물에만 집중한다. 힘들어도 이 수조안이 가득 차면 선원들에게 그만한 피로 회복제가 없다. 하면 몇 마리 정도? 뭐 마리수는 확실히 모르고 하구수는 한 10가구는 아닌데 10가구 하구수. 힘차게 움직이는 대게는 겨울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비싼 거라 가지고 많이 잡히면 좋지. 몸값 비싼 대게인지라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럽다. 갑옷처럼 단단한 옷을 입은 대게지만 상자에 쌓다 보면 실수로 다리가 부러질 때가 있다. 대게는 먹이가 없을 때 자기 다리를 잘라먹기 때문에 간혹 다리 하나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리가 2개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도 이때만큼은 아이를 다루듯 소중하게 대게를 대한다. 워낙 큰 대게라 상자 안이 비좁다. 대게 다리를 쭉 펴지 않고 관절 부분에서 꺾어주는 게 노하우다. 얘가 마음대로 담아보면 다리가 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리 부러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다리가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담아야 돼. 대게 선별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날카로운 집게발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보려 봐라. 그거 하시다가 개한테 물릴 때도 있으신가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잖아요. 예? 원숭이도 예. 나무에서 떨어지잖아. 물릴 수 있지. 잘못하면.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삶. 누구나 선택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지켜올 수는 없기에 그 자부심으로 오늘도 바다로 나선다.
성공하거든.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다른 일을 못 하지. 다 힘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그죠? 밥 먹고 살라는 게 의미지. Here it comes in the morning. I'm just trying to forget. Keep it real, keep it simple, and somehow just get out of bed. Yeah, the city is endless, and I'm walking alone. Sunlight creeps in between the curtains. Lose the sheets, there's no time for sleep. I pretend till I'm almost certain it's a beautiful 날씨가 좀 많이 더워요. 거의 그렇게 앉아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거의 그렇게 앉아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떨어져 보면 뭐 끝내주겠지.